동해에 독도가 있다면 서해는 경렬비열도가 있다. 경렬비열도가 그만큼 우리나라 영토와 안보에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경렬비열도는 울릉도, 백령도, 독도처럼 그렇게 우리 귀에 익숙한 섬의 지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자, 지사님. 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가관리연안항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경렬비열도는 이제 중국과 바다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외교적 또 군사적 요충지이자 우리 영토를 이제 결정하는 국가 기준점이 설치된 곳이죠. 우리 도는 이제 서해 바다와 또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이 경렬비열도를 핵심 거점 이제 항만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했고 또 설득을 해왔습니다. 이런 모든 그런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지난해 7월 국가 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가 재정을 투입을 해서 저반 시설 등을 이제 확충하고 또 다목적 항만으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우리 김태흠 지사님의 1호 공약 아니겠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감회가 남다르긴 합니다만 이건 뭐 내가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그런 뭐 마음들도 있었지만은 국회에서 충청권 의원들이 또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뭐 제 입장에서는 이제 좀 보상받는 그런 기분입니다. 앞으로 이곳에 부두가 건설되면 더욱더 많은 국민들이 찾아와 이곳 아름다움을 오롯이 느껴보게 될 텐데요. 자,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독도 서도를 찾아서 대안동이라고 이름을 붙인 안동립 작가인데요. 안동립 작가가 아름다운 경렬비열도 구석구석을 찾아서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고 또 이름을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고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렬비열도를 향하는 배. 여기엔 특별한 손님이 타고 있습니다. 지도 제작자이자 작가인 안동립 씨입니다. 그는 17년간 독도의 자연환경, 지리적 특성 등을 취재해 왔습니다. 독도 지킴이라는 별칭을 얻은 그가 경렬비열도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그 동해 동쪽 독도를 연구를 했는데 그 반대편인 서쪽 그 중국이랑 제일 가까운 경렬비도를 올해 3번째 방문해서 그 경렬비도 지도를 그리려고 방문했습니다. 그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린 지도를 자연 지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상태를 그냥 그대로 그린 지도를 자연 지도라고 그러고, 현재 이 지역의 지명이나 인문이나 역사적이나 이런 배경들을 식물, 식생까지 넣어서 만든 지도를 종합적인 지도인데, 이 지도를 현재 이 경렬비도에는 이 지도가 없습니다. 없어서 이것을 제가 와서 조사를 해서 각 그 지명이 없는 그 바위나 섬들을 이름을 집어넣고 해서 그런 지도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3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진 경렬비열도. 이 안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만나볼 것은 바로 다양한 바위입니다. 이 바위가 원래 이름이 없었는데요. 이 바위를 제가 봄에 왔더니 괭이갈매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괭이갈매기가 살고 있었어요. 산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바위 이름을 새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북쪽에도 다양한 바위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지역은 가운데 아주 아름답게 바위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안쪽으로.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해금강으로 이름을 졌습니다. 서해의 해금강. 요 바위 보이죠? 요 바위. 우뚝 솟은 바위 하나 보이죠? 보는 데 따라 약간 다르지만 여기서 보면 전체 딱 똑바로 서 있죠?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 사진 기록은 필수. 똑바로 서 있죠, 그죠? 그래서 선바위. 이름을 불러주어 꽃이 되는 것처럼 경렬비열도의 크고 작은 바위에도 하나하나의 이름이 붙여진다면
그 의미가 더해지겠죠. 처음에는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 바위도 이름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요 위에 그 자라처럼 생긴 자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목바위라고 이름을 지었고, 또 그다음에 그 저쪽에는 서 있다고 해서 선바위, 또 이쪽 나래봉 저 끝에는 끈녀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는데, 와서 이름을 불러보니까 이놈들이 다 살아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던 섬을 바위 이름을 지어놓으니까 나중에 가서라도 이게 꼭 명패가 되거든요. 명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땅이다, 우리 국토를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만의 고유한 이름이 있다는 건 곧 우리의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이제 더욱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북경렬비열도를 자세히 만나볼 건데요. 이게 저게 있네. 이게 지금 바다제비 서식지에 많은 이게 외래종 퇴치식물이에요. 이게요. 독도에도 이게 있는데, 이제 독도하고 생태계가 똑같은 지역이에요, 여기가. 섬은 계절마다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봄에 오고 가을에 오니까 전혀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고요. 저 치기꽃이 피고 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전혀 다른 식생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철나무나 동백꽃이 색이 봄에는 약간 녹색, 연두색이었는데 지금 짙은 녹색이 돼서 가을이 왔나 보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는 뭐 별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예상외로 그 동백나무 같은 경우에는 약 100년 이상 된 동백들도 많고, 그다음에 뽕나무 같은 것도 한 5, 60년생 이상 아주 큰 뽕들이 많이 있어서 아주 놀라울 정도로 큰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상 이상의 큰 섬이고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이게 꽈리 같은데 이거? 맞네. 여기가 식물이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꽈리가 있는 걸 보면. 살아있는 자연을 보고 경렬비열도. 이곳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섬 구석구석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고 꽃 피우길 기대해 봅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식생 상태도 좋고 또 바다도 잔잔하고, 특히 때 묻지 않는 이 자연이 너무 좋아요. 여기는 자연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서 아주 아름답고, 그래도 또 오고 싶은 그런 섬입니다. 경렬비도는 서해의 진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아름답고 영롱한 그 동백꽃이 피는 아름다운 섬, 진주 같은 섬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신 분들은 경렬비도를 방문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섬 처음 봤습니다. 와,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 정말 제가 느끼는 이런 감동, 벅찬 감동을 국민들이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경렬비열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를 관광 자원화하는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한 해의 독도에 찾는 관광객이 28만 명 정도라고 그래요. 그럼 뭐 완전히 관광지가 된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이 경렬비열도도 역시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현재 원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삽시도, 장고도, 또 고대도, 효자도 등 이 5개 섬 개발을 추진 중인데, 경렬비열도를 포함한 해상 크루즈 같은 경우도 좀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태안 신진항을 이제 출발을 해서 옹도 이제 등대와 또 갱이 갈매기 집단 서식지인 난도를 거쳐서 이제 경렬비열도로 돌아오는
이 크루즈 코스 같은 경우는 국가 안보라든가 또 생태 관광이라는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와 보셨어도 이렇게 뭐 아시겠지만은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네, 이 아름다운 섬이 독도도 같은 환경 아니겠습니까? 독도는 동쪽의 끝 막내섬, 우리 경렬비열도는 서쪽의 끝 막내섬인데 경렬비열도는 지금 아무도 입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경렬비열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두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기본적인 편의시설도 없고 필수시설도 없습니다. 그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 도가 이 경렬 비열도의 저반 시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그런 사업비도 확보하고 그래서 뭐 저반 시설이라든가 이 항만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 연한 그런 관리항으로 지정을 강하게 정부한테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지정이 된 만큼 연차별로 이렇게 사업비 확보도 하고 또 대책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렬비열도에 대한 이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생태 환경 등 분야별 이제 실태 조사도 하고 지명부여 또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서 흥미 유발 요소들을 좀 개발 보완한다면 서해안 관광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여름이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유채꽃과 봄의 전령 동백. 경렬비열도는 계절마다 피고 지는 자연이 생동하는 살아있는 섬입니다. 게다가 풍부한 어족과 광물 자원, 무궁무진한 관광 자원, 그리고 안보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어 서해를 넘어 전국 최고의 섬 관광지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엔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섬 관광지로의 변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이들이 함께 누릴 수 있고 오래도록 누릴 수 있는 우리만의 섬 여행지가 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TJB 특집 로드 다큐멘터리 경렬비열도에서 충남의 길을 묻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렬비열도를 앞으로 서해안 관광 자원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 자, 또 하나 좀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습니다. 네. 가로림만인데요. 예. 예, 좀 충남으로 봐서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요. 현재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 연말 이제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이제 KDI 원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을 만나서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얻었고요. 또 현재 해수부를 통해서 설계비 21억 5천만 원이 내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정부도 가로림만 국가해양 생태 공원 조성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한테 가로림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해봤는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은 서산시 태안군의 해안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15,985헥타르 면적에 길이만 162km, 갯벌 면적 8,000헥타르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해역에는 유인도서 4개, 무인도서 48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도 드문 천혜의 자원 보고라고 합니다. 특히 물범이 살고 있는 곳으로 아주 유명하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어떤 모습으로 개발하실 예정입니까?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이자 국내 최대이자 최초의 해양 생물 이제 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환경 가치가 매우 뛰어난 곳인데 가로림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갯벌 면적의 6.5% 그리고 갯벌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는 연간 1조 5천억 원에 이른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더욱이 가로림만은 이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좀 전에 말씀을 하신 점박이 물범 등 400여 종의 그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가로림만에 국가해양 생태공원이 조성이 된다면 한국 생태관광 분야의 기초를 다지는 혁신적인 사업으로 매년 4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켜서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국판 골드코스트로 육성하겠다 또 이렇게 공약을 하셨어요. 네. 자, 골드코스트 이제 뭐 사실은 호주에 있는 그런 금빛 해안을 얘기하잖아요. 너무 거창하다.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고요.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이제 서해안까지 접근하기 이제 쉬워졌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또 부족한 부분은 만들 계획이고요. 재작년 보령 해저 터널이 이제 개통된 이후로 보령, 태안간 이동 시간이 이제 대폭 단축됐고 또 전라권에서도 이제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지 않습니까? 다만 국도 77호 가운데 이제 미개설된 가로림만 구간으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그런 차량들은 여전히 서해안고속도로에 집중됐고 또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2 서해대교를 포함해서 당진에서 광명 간 고속도로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